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계속 고객님의 모욕을 감수해 왔는데요. 불행하게도 이제 서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것 같네요. 되게 멋있지 않아요? 제가 20대에 이 책을 보고 티모시 페리스라는 분이 정말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닮고 싶었는지,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읽었을 때 제가 회사원이었거든요. 주어진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 시간당 페이를 받아야 하는 1년의 휴가 4일이었나? 그것도 또 되게 눈치 보면서 다녀와야 되고, 출근하고 퇴근은 물론 딱 맞춰서 하면 되긴 됐었는데 회식 같은 것도 있었고, 이제 원치 않는 개인 시간도 공유해야 되는 때가 많았어서 회사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나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책을 받고 시간 도둑들을 제거하는 방법, 그것들을 배우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살도 빼서 비키니 모델도 해보고, 제가 그때 굉장히 통통했었는데 근육 운동을 좀 되게 열심히 해서 계속 저는 엄청나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시간당 페이가 높은 아르바이트들을 찾아다녔었거든요. 한국에 귀국했을 때 또 비행기 값을 왕복으로 150만 원 정도면 그걸 제가 벌어야 되고, 또 한국에 휴가 나왔을 때 노는 날만큼 제가 못 번 거라도 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돈을 되게 많이 또 벌 수 있게 평소에부터 운동해서 몸을 갖춰놨고,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또 강연 준비가 되어 있었고, 그림을 또 한국에 와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, 장학금 주시고 이런 분들께 또 그림도 다 그려서 선물해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 같은 주어진 시간 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그 모든 노하우가 바로 이 책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. 책상에 써놓고 붙여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중요하지 않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. 내가 아무리 그 일을 열심히 정말 잘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두 번째,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. 이 두 가지 말이 되게 중요해요.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할 것들을 막 적어놓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를 막 하다 보면 할 일이 100개도 넘어요. 근데 내가 꼭 오늘 해야 되는 건 뭐지? 꼭 지금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끝내야 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일이 있다면 뭐지? 라고 선택을 해서 그거를 먼저 하고, 그럼 이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차단해야 될 다른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요, 훨씬 더 생산성 높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. 그러면서 또 시간은 남아 돌아.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를 먼저 정할 것.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파레토의 법칙. 이 법칙은 소득 분배의 법칙을 말하는 건데요. 80%의 생산량이 20%의 투입량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얻은 좋은 결과 있죠. 그 좋은 결과, 80%의 결과는 80% 일을 해서 얻었다기보다는 20%의 무언가에 투자했더니 그게 80%로 돌아왔을 수가 있어요. 80%의 결과는 20%의 시간과 노력으로부터 나온다. 80%의 회사의 이익은 그 20%의 VIP, 고객, 그리고 정말 효자 상품, 되게 잘 팔리는 거기에서 나온다. 주식시장의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. 20%의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20%의 개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. 어떨 때는 근데 80대 20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90대 10, 95대 5, 99대 1이 될 수도 있대요. 우리나라만 봐도 부가 상위 1%, 2%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나머지 99%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많을 수 있잖아요. 바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. 시간 관리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떨까요?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내 문제와 불행의 80%를 일으키는 20%의 원인은 무엇일까? 내 시간도 잘 살펴보면요, 내 문제랑 불행의 80%를 일으키고 있는 그 20%의 원인 제공자나 혹은 사건이 있다는 거죠. 내 하루가 100% 다 불행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. 사실 잘 살펴보면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의 그 말, 그 사람의 그 행동, 나를 거슬리게 하는 상황, 그게 있어요. 그게 내 에너지를, 내 문제랑 불행의 80%의 원인인 거예요.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. 내가 원하는 수입과 행복의 80%를 창출하는 20%의 원인은 무엇일까? 내가 원하는 수입과 행복의 80%. 사실 또 생각해보면요, 어떤 사람을 만나면, 어떤 상황에 있으면, 내가 무엇을 할 때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져요.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하고
같이 있잖아요.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행복이 파도처럼 몰려와요. 대서양의 그 광활한 바다처럼 제 가슴속을 쫙 채워요. 거기에 이제 우리 애기들과 남편이 이렇게 딩글딩글하고 놀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되게 행복해요. 그게 하루 제 24시간 중에서 다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남편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. 여러분도 이런 예시가 있을 거예요. 분명히. 내가 원하는 수입과 행복의 80%를 창출하는 20%의 원인이 뭘까? 이 두 가지를 잘 분석을 해보세요. 내 문제의 80%, 내 불행의 80%를 일으키는 20%의 원인은 무엇인가? 내가 원하는 수입과 행복의 80%를 창출하는 20%의 원인은 무엇인가? 요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. 이거를 따라서 분석을 했대요. 95%의 고객을 잘라버렸어요. 고객을 아예 해지했고 계약을 2%는 아예 그냥 탈퇴시켜버렸나 봐요.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상위 딱 3%의 고객만 남겨놨대요. 주문을 하면 네 좋다. 주문이 들어왔다. 주문을 안 해도 주문해주세요라고 쫓아다니는 것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이메일도 안 해요. 이렇게 항상 일을 했다고 합니다. 어떤 두 고객이 있었대요. 근데 이 80대 20 분석을 통해서 하루 종일 그 두 고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. 그로 인해서 개인 시간이 자주 침해받았고 나는 나는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자학을 하면서 야근을 해야만 했고 명백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내 자존심과 정신 상태에 미치는 악영향이 겨우 금전적 이득만큼의 값어치도 없었던 거구나라고. 고객이 항상 옳다? 그 말은 아니래요. 어림없다. 나는 그들을 잘라버렸으며 그렇게 하는 순간순간을 즐겼다. 제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.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. 네가 나에게 돈을 제공한다고 해서 나의 개인 시간과 나의 감정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. 나는 차단하며 내 시간을 보호할 것이다. 내 감정을 보호할 것이다.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. 100만 번이나 연습을 했대요. 그 말을 하는 걸. 근데 현실은 이렇게 말했대요.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유감이군요.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계속 고객님의 모욕을 감수해 왔는데요. 불행하게도 이제 서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것 같네요. 이 불행과 분노가 어디서 온지 잘 살펴보시라고 충고하고 싶군요. 어떤 경우라도 고객님이 잘 되기를 빕니다. 되게 멋있지 않아요? 나 줄을 쫙쫙 그어놨다니까 여기다가. 이게 102페이지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. 중요한 몇 가지 일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무시한다. 중요한 몇 가지 일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무시한다. 중요한 몇 가지 일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무시한다. 여러분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모든 일을 다 늘어놓고 그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분석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다 무시하세요.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지 내가 얼마나 내 꿈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지 매일매일 조금씩 보여주기 위해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.